형님들,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자동차하고 방산주, 삼성전자가 올라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였죠. 자, 지금 회복세를 다시 보이고는 있는데 변화의 분위기는 일단은 감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은 일단 주의는 좀 해야 되겠죠. 자, 외국인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씩 수급은 회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인지, 또 수급 주체들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요. 저점에서 계속 받아주는 형태의 느낌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지는 형태의 느낌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고점권 종목들에 대한 주가 하락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빠지지 않았다면 오늘 지수는 나쁘지 않았겠죠. 자, 근데 SK하이닉스 떨어지고 SK 관련 그룹주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조금씩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65,000원 훌쩍 넘어가죠. 네, 이제 수익권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자동차도 오늘 반등해 줍니다. 자동차 반등세 나오고 있고, 방산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 펩트론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중 상위 종목 쪽에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느낌들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주식을 좀 팔았는데 어떤 것들 팔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3178포인트, 자, 0.26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장중에는 거의 1%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분봉 체크해 보시면 아침에 쭉 떨어지고 나서 10시 넘어서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항대는 3185포인트 나올 것 같고요. 넘어가게 된다면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침에 떨어졌다가 반등 나갔는데 얘는 아침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저항대 넘어섰어요. 813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느냐 그 여부보다 813포인트를 지켜주느냐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별주 쪽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모습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 라인대와의 이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지지선이 조금 탄탄한 편이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더 잘 연결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키 맞추기가 들어간다라면 코스피 쪽 대형주들보다는 코스닥 쪽 개별주 움직임의 흐름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이 내용도 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2,500억 넘게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줄여가지고요. 지금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많이 매도를 축소하지는 않았는데 1,5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로 조금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기금은 순매수 기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형태라서, 자, 오후에도 변동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동성이 나오느냐?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PPI 지표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되는 소매 판매, 요게 조금만 괜찮게 나오면은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겠죠. 자, 근데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다가 다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번복이 되기도 했었죠. 자, 요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도 롤러코스터 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매도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우상향의 패턴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더 올라간다라는 개념들을 계속 심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격이 좀 벌어지거나 단계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서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약간의 주가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차익 매도를 진행해서 현금화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올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훨씬 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략 매도, 일괄 매도하는 모습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흐름은 일단 좀 더 지켜보고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대형주 쪽 많이 오른쪽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코스닥 쪽들 잘 살펴보시고 이쪽에서 치고 넘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담아 보시면 괜찮은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매도가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뒤에 노트 모티브, 자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좀 눕죠. 그래서 매도가 들어갔고요. 레버리지 매도했습니다. 시장 계속 갈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매도한 이유는 시장이 계속 가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이 코스피 지수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한 1, 2% 빠진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는 5, 6%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레버리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어떡하나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종목 사야죠.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지난번에 우리가 절반 팔았잖아요. 29만원대 절반 팔았는데 이번에 28만원 요 근처 요 시점에서 이제 나머지 절반 남은 거에 절반을 또 팔았어요. 그래서 물량을 또 확실히 줄여놓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뭐 디램 반도체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부분 때문인데 그건 좀 핑계 같고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익 매도 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조금씩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익 매도의 어떤 빌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자동차 쪽이거나 뭐 삼성전자는 오늘 좋거든요. 65,000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으니까 이런 거는 안 팔죠. 안 팔고 하이닉스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ST7에서 하이닉스만 비중을 많이 줄였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로 인해서 현금도 두둑하게 생겼죠. 자, 그 부분이 있고 뭐 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잘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떨어지는 모습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근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대신에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6%대 상승이고요. 나머지는 빌빌. 현대차 1% 정도 상승했고요. 기아차 올라갔고요. 오늘은 많이 오른 게 현대차 EUB. 자, EUB를 계속 주목하자 그랬죠. 자, 이런 부분들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오션, 이것도 방산 쪽 속하죠. 그 다음에 SK 스퀘어 많이 떨어졌고 현대 로템 이런 것들 그다음 2차전지 쪽 LG화학 반등 좀 있고요. 그리고 또 SK도 많이 떨어졌고요. 대체적으로 좀 떨어진 형태입니다. 네, 떨어진 형태고 대신에 이제 LIG 넥스원 이렇게 방산주 위주의 움직임. 그러니까 조방원 중에서 방산주 움직임이 조금 괜찮은 편이다 보시면 되겠고 유한양행이 오늘 특징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 매수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요거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이제 놓쳐버렸어요. 자, 요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고 유료방송에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매수로 진행이 안 돼서 조금 아깝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움직이고 있다. 역시 뭐 매매 포인트는 계속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놓쳤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오늘 펩트론이 많이 올랐죠. 18% 상승. 그리고 리노공업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매도 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이 나쁘지 않죠. 특히 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름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유진테크 이런 것들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 ENG 신고가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또 나쁘진 않은데요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좀 다르게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락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308개 상승에 583개 하락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699개,
8개 상승 중에 있고요. 927개 하락입니다. 역시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늘 상승이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바이오 쪽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딸려 올라갔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률 살펴보시면 오늘 나라셀라, 제넥신, 웰킵스 하이텍, 미래나노텍, 네로이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있고요. 시총이 크지 않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네, 시총 큰 종목이 거의 없죠. 뭐 200억 이런 것들은 뭐 상한가 가든가 말든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 종목이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국전약품, 약품,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일동제약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약 쪽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제약주 샀는데 뭐 흐름은 괜찮긴 합니다만 강한 상승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런 형태. 오늘은 제약 바이오가 오늘 강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B2N까지 해서 34개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 자, 전체적인 상승 포인트는 1.8%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스코넥이 25% 빠졌고요. 뭐 코스믹, 코난 테크놀로지, SGA 솔루션즈, 카카오페이가 또 많이 빠졌고 신성 ST 해서 7종목 우선주 빼면 6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자, 쭉 내려보시면 2.05 마이너스 0.23 정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 지금 계좌는 좋습니다. 네, 계좌는 플러스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면 하이닉스 비중을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네, 지금 뭐 영향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현대차, EUB라든지 삼성전자 잘 올라가고 있어서 계좌는 지금 올라서 한 0.5% 이상 많이 오르면 한 1% 정도까지 또 상승했을 것 같아요. 계좌는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 또 오늘 차익실현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참고해 보면 계좌 1%도 넘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급등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요. 계좌는 좋습니다. 네, 계좌는 좋은데요. 시장은 약간 네, 경계성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매매 동향 봅니다. 자, 기관 쪽 움직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오네요. 자, 하이닉스 매도 있고요. 카카오, 삼성 SDS,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삼성중공업 등등등으로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는 SK 쪽 매도가 있고요. 네이버,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도 조정이 이제 깊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LG CNS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이쪽으로 지금 매도가 좀 쏠리고 있어요.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도 역시 삼성전자 2,300억입니다. 아침인데요. 무지하게 많이 샀고요. SK 하이닉스 리포트 나오자마자 갖다 때려버립니다. 네, 최근에 계속 하이닉스 매도를 치고 있었던 게 이 리포트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 생각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사전에 먼저 사거든요. 돈 주고 사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먼저 반영시키고 나면 무료로 우리한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리포트가 뒷북이죠. 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현대차 매도는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강세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조방원 쪽에서 오늘은 방산만 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형태. 근데 풍산은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자, 그런 형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현대 로템 등등등 오늘 매수 들어와서 주가 흐름들 좋은 편입니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뭐 보시면 약간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는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매수는 좀 천천히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뭐 매수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뭐 대형주의 조정이든 중소형주의 조정이든 시장의 방향성이 일단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중심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포지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서두르지 마시고 매도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시면 이번에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리스크 관리는 일단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해드리고 오늘은 네, 삼성전자, 자동차, 방산이 오르는 날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장 때 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